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과의 김규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면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생각하시고 코딩을 시작하게 되셔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이런 다양한 ICT 기술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그에 앞서서 일단 인공지능이 뭐다, 빅데이터가 뭐다 이런 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 말고도 다른 언어들도 있는데 일단 파이썬을 통해서 접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파이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 이제 빅데이터 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뭔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 15강까지 한번 잘 해보자고요. 저와 관련된 소개는 저 홈페이지에도 가도 있고 또 여기 www.김규석.com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이런 빅데이터나 아니면 인공지능 그리고 각종 프로그래밍 스킬들 방법론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15강까지고 매 강마다 지난 과제에 대해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본학습을 하고요. 그날 과제가 나가고. 그러면 1강에는 전에 게 없으니까 일단 복습은 없고 2강부터는 1강의 과제를 복습을 하고 본학습을 하고 과제. 이게 3강, 4강, 15강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이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계속 리뷰도 하고 본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점차 그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스킬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본학습으로 파이썬, 파이참, 아나콘다라는 이 파이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헬로우 월드라는 걸 출력할 겁니다. 헬로우 월드, 여러분들이 파이썬 말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C, C++, 자바 등등등 다양한 언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교환에 항상 첫 예제 문제는 헬로우 월드, 헬로우 월드를 출력하는 순간 일단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절반을 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절반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고 절반을 한번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헬로우 월드를 출력한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헬로우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자열 출력하는 함수가 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함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본학습에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문자열들을 출력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 설치하셔야죠. 파이썬이라는 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던 C나 C++나 자바 이런 거 다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이런 요 언어들과 파이썬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이런 화면에 이걸 출력해줘라. 화면에 이걸 출력하기 앞서 이걸 입력받아라. 이거를 반복으로 수행을 해라. 뭐 이런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이 C, C++, 자바와 같은 언어와 파이썬은 조금 다릅니다. C, C++, 자바라는 것은
일단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이거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것을 부르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C나 파이썬이나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약간의 그 언어들만의 특성에 따라 문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컴퓨터가 동작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C와 같은 언어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중간에 이 기계가 컴퓨터라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이너리라는 것으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은 각 행별로, 각 라인별로 하나씩 바로 직접 컴퓨터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덜 거칩니다. 그럼으로 인한 장단점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렇게 중간에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기계어로 변환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들어가는 것을 이제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이 말 그대로 인터프리터는 어떤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은 그 해석한 걸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고, 이 C, C++, 자바 같은 거는 컴파일링이라는 기계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단점은 아무래도 사용자가 이제 뭔가 퍼포먼스, 속도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C나 C++ 자바로 쓰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들어갔지만, 이 파이썬은 일단 코딩을 하는 순간부터 그거를 얘가 어떻게 동작하게 해야 한다,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건 인터프리터 언어다, 인터프리터다. C나 C++ 자바 같은 거는 컴파일러다, 이렇게 컴파일링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 파이썬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주소에 있는 데에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 탭이 있고, 거기서 현재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3.9.7입니다. 최신 버전을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되고요.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파이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참. 파이참이 무엇이냐? ID라고 합니다. ID가 무엇이냐면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이거 해석을 하면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뭔가 이제 약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파이썬을 활용하는 데에서 IDE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에서 할 거는 파이참입니다. IDE. 그럼 IDE가 무엇이냐? IDE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문서 작성할 때 어떤 거 쓰시죠? 메모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워드패드를 쓰시는 분도 있고, MS 워드를 쓰시는 분도 있고, 한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목적은 다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 IDE라는 것도 코딩을 함에 있어서 메모장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파이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IDE는 파이참을 사용했다,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나 C++ 쓰는데, 코딩을 하는데 어떤 IDE를 썼냐, 그러면 그거에 맞는 IDE를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IDE는 파이썬을 코딩함에 있어서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뒤에 보시면 UI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참을 통해서 파이썬을 코딩을 할 거고요. 여기도 이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제로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OS, 윈도우즈, 맥, 리눅스 여러분들 맞는 OS를 선택하시고 프로페셔널 아니라 커뮤니티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프리 버전이고요. 얘는 트라이얼 버전. 그래서 이 커뮤니티로 개발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아나콘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목적이랄까 목표, 결국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아니면 인공지능 등의 코딩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이 파이썬이라는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작성을 하느냐를 다루는 이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되신 거고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제 여기서 함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1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다. 또 다른 어떠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차 함수, 이거 동작하게 하는, 이 연산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형태가 있어야겠죠. 어떤 기능을 하는 모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내가 1차 함수로 동작하게 하는, 1차 함수를 연산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모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실제로 x에 이게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1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3이 나오게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y는 3x다. 그러면 x에 1이 들어가면 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하면서 인공지능 어떤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학습을 시키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구현할 수는 없고 그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쓰거나 조금 변형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들을 모아둔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나콘다입니다. 이 아나콘다에는 실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능을 하는 그런 함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y는 fx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x가 인풋 값이 되는 거고 y가 아웃풋 값이 되죠. 인풋을 뭐라고 하냐?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한국말로는. 아웃풋은 리턴 밸류라고 합니다. 반환값이죠. 반환값. 이제 요 용어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건 함수들의 호출의 연속입니다. 함수들의 호출의 연속이고 어떻게 내가 배열하느냐에 따라 동작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파이썬과 파이참과 아나콘다를 모두 설치하시고 나면 이제 파이참을 실행해보세요. 이게 파이참 화면입니다. 아직 메모장 같은 느낌이 이제 아직은 덜하지만 다음 장은 바로 메모장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뭐 프로젝트 생성하시겠습니까? 뭐 등등등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래서 생성을 하시면 일단 이렇게 왼쪽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뜨는 거고요. 그때 이 프로젝트 이름 제가 임의로 파이썬 프로젝트 9이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메뉴들이 나오고 그 메뉴에서 new 그리고 파이썬 파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test.py 이게 파이썬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은 .txt 뭐 한글 파일은 hwp 이런 식으로 뒤에 확장자가 붙지 않습니까? 파이썬 파일은 .py가 붙고 아까 이름은 제가 지정한 테스트. 그럼 여기 메모장 같이 생긴 게 바로 나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메모장이 나오고요. 여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라고 했죠. 말 그대로 기능이죠.
얘 프린트라는 건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어떤 출력을 하는 겁니다. y는 fx에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x고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y입니다. 아웃풋 값, 리턴 밸류입니다. 여기는 파라미터. 그래서 내가 프린트라는 함수로 호출함에 있어서 파라미터는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걸 넣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아웃풋은 이 밑에 다음 장에서 뜨게 될 겁니다. 리턴은. 그리고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이미 파이썬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y는 fx, 이 fx에 해당하는 f를 함수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나콘다에 통해서 다운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건 파라미터로 들어갈 것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헬로 월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건 일단 느껴지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건데 왜 앞뒤로 따옴표를 넣었을까? 이 따옴표는 스트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스트링은 문자열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야겠죠. 문자열, 어떤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this is John, 이분은 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대명사죠. 이건 비동사고 이거는 고유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고유명사죠. 임의로 내가 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헬로 월드가 아니라 헬로 코리아가 될 수도 있고 헬로 피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문자열이라면 걔는 꼭 따옴표를 양쪽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이 문자열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계속 그러면 이제 문자열 말고도 다른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시려면 이 파이썬 파일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런 테스트 메뉴 요거를 실행하시면 바로 밑에 이렇게 헬로 월드가 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열은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려면 그렇게 넣으시고 나서 결국 확인해 보시면 따옴표는 나오지 않고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나오죠.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과제는 이렇게 아래 코드들을 실행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헬로 월드가 아니라 이거 슬래시가 아니라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는 키보드의 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엔터키나 그 백스페이스 키 주변에 있습니다. 원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 표시가 역슬래시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t, 역슬래시 n, 그리고 여기는 역슬래시하고 따옴표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큰 따옴표가 여기 출력될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문자열이 여기서 앞에서 출력했을 때는 따옴표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가 출력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지으면 함수는 기능 그 자체죠. 여러분들 어떤 함수 입력을 받는다, 출력을 한다, 뭐를 띄운다 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에 y는 fx로 비유를 하면 x가 파라미터 인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y는 아웃풋, 결국
결과는 리턴 밸류라고 합니다. 반환값이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컴파일러는 중간에 컴파일링,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이 들어가나,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냥 하나씩 직접 컴퓨터를 수행시킵니다. ID, 우리 파이썬에서 ID 뭐 쓴다고 말씀드렸죠? 파이썬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걸 ID라고 하고, 우리는 파이참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50%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50%는 다음 강의 시간부터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